지금 한국은 삼겹살로 떠들썩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에 시작된 이 논란으로 그간 제주도에 쌓였던 해묵은 불만이 폭발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29일 보배드림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을 쓴 네티즌은 98% 이상이 비계인 15만원짜리 삼겹살을 먹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당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받고 직원에게 항의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 비율이 많은 편이라며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그는 사장에게 직접 따지려고 하니 사장은 없었다며 리뷰에 저처럼 당한 사람이 몇 명 되는데 관광지 특성상 관광객이 한번 왔다가 가면 다시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 음식점 사장은 사과문을 게재해 당시 상황, 이유, 사실관계를 모두 떠나 비계 비율이 많았던 고기가 제공되어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직접 매장에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마심이 남지만 믿고 맡긴 우리 직원이 대응했다면 제가 대응한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또 다른 네티즌은 제주도 흑돼지 저도 비계 테러 당했어요 라는 글을 올리는 등 지금 온라인은 이러한 삼겹살에 대한 불만 성토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가 긴급히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급한 불을 끄려다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며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삼겹살이 우리 식문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먹방을 좋아하시나요? 먹는 방송이라는 굉장히 단순한 컨텐츠지만 유튜브라는 세계에서 그 인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먹는 모습을 보여주든 요리를 하는 모습이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과 관련된 컨텐츠는 먹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오죽하면 2022년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100인 중 탑10 안에 6명이 먹방 유튜버일 만큼 먹방의 인기는 대단하죠. 이런 트렌드는 비단 한국에서만 보여지는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유튜버들도 먹는 방송을 할 때는 을의 먹방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이는 먹방이 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먹방의 시작은 삼겹살입니다. MC 태연이라는 BJ가 삼겹살 구워 먹기 방송을 하면서 먹방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만큼 삼겹살은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남미의 서남쪽에 극단적으로 길고 극단적으로 좁은 나라가 있습니다. 칠레인데요. 남미 대륙에 위치한 칠레가 한국과는 그리 관계없어 보이지만 칠레는 상당히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이 역사상 최초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니까요.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는 한국의 제조업과 칠레 농업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데 FTA가 체결되기 전부터 한국이 칠레로부터 수입한 품목이 있습니다. 삼겹살인데요. 칠레 최대 축산식품 기업 아그로수퍼의 CEO 기에르모 디아즈 델리는 매년 최소 한 차례 한국을 찾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한국을 찾아 현장을 살피는 그는 한국에 칠레산 삼겹살을 최초로 수출한 인물이기도 하죠. 현재 칠레산 삼겹살의 90%가 이 회사가 수출한 제품인데 칠레에서는 삼겹살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다 한국으로 수출해야 하니까요. 칠레는 세계 7위 돼지고기 수출국으로 칠레 생산 돼지고기의 65%가 해외로 그중 4분의 1이 한국 배를 탑니다. 2022년 기준 칠레는 한국에 28,379톤 약 2,130억 원을 수출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칠레가 한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8년, 2019년 중국이 잠시 한국의 아성을 무너뜨린 2년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한국에 양돈 산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삼겹살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삼겹살 사랑은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칠레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맞춤형 사육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키우는 돼지와 유전 요인, 사육 환경 및 도축 환경까지 최대한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기와 지방이 세 겹 고르게 분포한 돼지를 키우기 위해 맞춤형 사료까지 개발해 사육하고 있죠. 그런데 삼겹살이라고 다 똑같은 삼겹살이 아닙니다. 위 제주도 흑돼지의 사례처럼 비계 80에 살코기 20이라도 삼겹살이라 부를 수는 없죠.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작년 3월 3일 삼겹살 데이 때 과지방 삼겹살 논란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함께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육가공협회와 대형마트 등 축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비계덩어리 삼겹살 유통을 막기 위함인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소포장 삼겹살은 1cm 이하로 지방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업계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매로 들여오는 원물 삼겹살에 붙은 1cm 이상의 지방은 폐기하도록 권고하는 것인데 이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따라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 1cm 이상의 삼겹살을 제공받으면 한 번쯤은 항의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겹살 데이까지 있는 한국인들의 소울푸드가 삼겹살이다 보니 한류 드라마, 영화 등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팬들도 심심찮게 삼겹살을 찾고 있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부위를 똑같이 수출해달라는 국가가 늘고 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한국식 삼겹살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며 칠레산 삼겹살의 대일 수출이 몇 년 사이 급증했는데요. 최근에는 가장 많은 한류 팬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 역시 삼겹살을 찾고 있으나 몇몇 수입국에서 필리핀은 작은 시장이니 필리핀에 줄 물량이 있으면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레 아그로슈퍼는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부위별 지방 제거 여부에 따라 지방이 붙은 것은 한국 수출력, 지방을 제거한 것은 칠레 내수용으로 구분해 한국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죠. 위칠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삼겹살을 많이 섭취하는 민족인데, 삼겹살은 돼지의 갈비뼈부터 뒷다리까지 등심 아래 뱃살 부위로 비계와 살코기가 번갈아가며 세 개의 층을 이루고 있어 삼겹살이라고 부릅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오겹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들의 섭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한국인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3대 육류의 소비량은 2022년 58.4kg으로 집계됐는데 2021년 56.1kg보다 2.3kg이 늘었고 2002년 33.5kg 대비 20년 사이 74%가 늘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섭취량은 28.5kg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로써 돼지고기가 전체 육류 소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2년 소 돼지고기 소비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한국인의 78%는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위 28.4kg의 돼지고기 중 삼겹살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괜히 칠레가 한국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즉 수육이 아니라 불판에 구워 먹는 독특한 구이 문화가 시작된 것일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섭취에 꼭 필요한 육류가 부족해지면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한우, 양돈, 양계업 등에 대한 축산진흥 정책을 강력하게 폈죠. 그리고 1970년대 후반 국민소득이 $1,000를 넘어서 절대빈곤이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육류 소비가 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하얀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의 꿈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구이 문화가 있죠. 냉장 및 냉동 기술의 발전은 육류의 장기 보관을 가능케 했고 석유 버너가 사라지고 가스레인지가 등장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돼 마이카 시대는 삼겹살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마이카에 가스레인지를 싣고 전국 유명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떠난 아빠들은 돗자리를 펴고 아이스박스에서 삼겹살을 꺼내 구웠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TV에서 보여지는 주말의 모습은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피어오르는 자욱한 삼겹살 굽는 연기였죠. 이때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에서도 삼겹살 구이 전문점이 등장했고 1998년 IMF 때는 값비싼 한우에 비해 훨씬 저렴한 삼겹살과 소주 한 잔으로 삶의 애환을 달래주며 현재의 명성을 얻게 됐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는 말이 관용어구처럼 사용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는 남녀노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먹어도 맛있는 음식입니다. 지글지글 소뚜껑에 구운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상추에 올려 파절임과 마늘을 싸 먹으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죠. 여기에 소주 한 잔까지 곁들이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데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즐기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장난을 친 듯한 비계덩어리 삼겹살에 분노하는 겁니다. 한편 음식으로 장난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사형을 받기도 합니다. 식품 위생에 있어서 최악이라는 중국이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죠. 지난 2010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쓰레기 식용유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2010년 2월 28일 아이디 추수일량을 쓰는 한 네티즌은 중국 토론 사이트 바이서우이에 경악 쓰레기 식용유 제조 전 과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쓰레기 식용유 제조 실태를 고발했었는데요. 혹 비위가 약한 분들은 사진을 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직접 찍었다는 13장의 사진은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역겨운데 하수구나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폐식용유를 걸러내 식용유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건더기를 건져낸 후 기름 찌꺼기만 걸러 커다란 솥에 돼지비계나 못 쓰는 내장 등을 함께 끓인 후 엉성하게 걸러냅니다. 이렇게 몇 단계의 과정을 반복해 식용유를 만든 후 통에 담아 어디론가 배달하죠. 그런데 이 사진에 외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극히 일부에서만 발견되는 일이 아닙니다. 중국 국가식용유표준화위원회 허둥핑 교수는 하수도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한 재활용 식용유가 중국에서 연간 2,300만 톤씩 유통된다며 중국인들이 연간 사용하는 식용유가 2,250만 톤이니까 중국인들이 섭취하는 식용유의 10분의 1이 하수도 등에서 추출된 가짜 식용유라고 폭로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파문이 일었죠. 특히 식용유 때문에 중국인들이 분노했던 것은 중국은 튀김 요리가 특히 발달했기 때문. 이 말은 길거리에서 사먹는 그 많은 튀김 요리들이 하수구 식용유로 튀겨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하수구 식용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이들 일당은 2006년부터 하수구에 버린 기름을 모아 92억 원을 벌었는데 결국 법원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중국 정부가 하수구 식용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 건수가 상상을 초월했죠. 물가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중국에서 한 조직이 92억 원을 해먹었으니 얼마나 많은 쓰레기 식용유가 유통됐는지 감이 오시죠. 물론 이 식용유들은 일부 노점이나 소규모 저가 음식점에서만 사용됐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믿을 수는 있을까요? 사실 삼겹살에 비계 좀 섞었다고 해서 이걸 먹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이 때문에 정직하게 영업하시는 제주도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엄청날 텐데 그들에게 한국은 비계덩어리를 비싸게 팔더라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국가 이미지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부디 소탐대시라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